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선재 마스터와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2부 역시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마스터님 좀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배틀리그 우승자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뭐야. 네, 다시 한번 2부에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름이라서 저도 휴가 좀 다녀오느라고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탔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좀 일하는 거하고 해서 싱가포르하고 쭉 한 바퀴 돌고 휴가는 괌에서 좀 있다 왔습니다. 싱가포르랑 괌도 꽤 먼데. 멀죠? 정말 머네요. 괌은 따로 있어가지고 전혀 경유할 그건 사실은 아니죠. 네. 왠지 중동 갔다 오실 줄 알고. 약간 중동 느낌이 나가지고. 네. 그렇죠. 안 발라서 선크림을. 네. 이렇게 휴가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자, 2부에서도 저희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시장 분석과 해외 선물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재 마스터를 비롯해서 마스터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지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 방법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과 함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11시가 넘으면서 이제 1부에서 못다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리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1부에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에 대해서 또 상담도 도와드리고 실시간 채팅도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부에 들어섰는데요. 2부에 들어서서 좀 변화한 종목이 있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는 거는 크게 두 종목입니다. 일단은 S&P가 지금 이제 저는 아까 다운을 얘기했죠. 네. 그 목표가인 2,420을 하단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더 그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또 전 저점을 깨는 모습이어서 약세가 좀 어느 정도 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유념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로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운을 했습니다만 또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8200을 살짝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의 오늘 뷰는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로의 강세에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가격대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주신 거고 이후 흐름은 또 장 마감까지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켜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근데 찍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찍었기 때문에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제가 매도비를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쏘리 미스터 마켓. 이렇게 하는 거. 손절, 땡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S&P를 마친 거를 만족하면서, 오늘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40분만 더 있어 이따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S&P는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가는 흐름이네요. 2417.7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더욱더 잡아가고 있습니다. 1.181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골드가 상승세를 지속하네요. 1% 거의 가까운 상승세를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전날에 워낙 고가에서 저가의 그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장에 이 장대 양봉으로 끝난다면은 이 또한 다른 흐름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9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재 마스터님, 지금 네. 2부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전에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신호라든지 뷰를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과 지금 시장 흐름이 뭔가 또 맞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함께 예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어떤 차트일까요? 뭐 다 볼까요? 네. 네,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그 눌림에서 S&P는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 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이 구간들 지금 한번 공략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가격대에서요?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벌써 반등하고 있는데 이 구간들 굉장히 좋죠. 지금 오늘 계속 지지가 됐던 구간들 해서 눌림에서 매수를 시도하는 네. 그래서 뭐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근데 이제 뭐 과거 얘네들 보면 지금 이게 갔다가 힘이 약하니까 계속 얘네들 타서 오는 거거든요. 이걸 하방 경직이라고들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 라인을 따라서 누르는 구간.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얘네들 추세를 잘 못 넘죠. 그러다 이게 한 3번, 뭐 2번에서 보통 3번이고 일반적으로 3박자라 그러죠. 네. 한 3번 이렇게 출렁거렸을 때 걔네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 배팅이 들어가서 정고점에서 빼먹고 다시 더 저가를 낮추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와서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이 수익으로 담보로 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째부터 3번째에서 이제 홀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분봉에서는 오늘 얘네들을 지키냐 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한번 뭐 배팅해서 짧은 손절로 뭐 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분봉이 몇 분짜리 좀 보시나요?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이걸 오차를 주려면 틱을 보시는 게 낫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보조지표나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게 나은데 우선은 30분 분봉을 보고 하는 게 낫죠. 왜냐면 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30분 분봉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시차가 30분마다 각 도시들 시차들이 생기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60분 분봉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30분 분봉을 볼 때 좀 더 이제 공략하거나 그 다음에 꼬리나 그 다음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는 걸 보기가 좀 더 편하겠죠. 일단 기준을 30분봉에 잡게 대해서 해놨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제가 리딩할 때는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서 뿍 들어가서 시간을 봐요. 이게 바로 물량들이 확 빠진 애들은 거의 10초, 2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5만 원, 10만 원이 훅 나거든요. 이제 그걸 보던지 아니면 초보분들은 분봉이 바뀌고 양봉이 쓸 때를 기다렸다 이제 양봉의 저가죠. 시가 지키는 애들에서 저가 아래다 휩소 손절을 두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초보하고 중수들하고 대응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게 네. 해서 공략을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S&P는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뭐 네. 이걸 뭐라 그래야 시그널을 되죠? 줄만한 자리인가요? 시그널을 주실 만한? 매력적인 뭐 포인트인지 지금 뭐 궁금해요. 벌써 550틱에서 뭐 양봉이 쓰고 있잖아요. 네. 양봉이 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양봉 쓰고 있죠. 예, 예, 네네. 네. 그 다음에 채널 하단으로 상승하는 무섭죠. 느낌으로. 네. 무서우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수수료 빼고 약수익 구간에다 걸고 봐도 돼요. 얘네들은. 우선은 원칙은 뭡니까? 우선 중요한 자리를 깨든 뭐다든 이게 깰 거다 안 깰 거다는 분명히 보입니다. 뭐 오늘 지금 그 신세계 보신 분들은 오늘 그 골드 사인을 제가 드린 거 좀 전에 목표가를 찍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네네. 오늘 크루돌 아까 뭐였죠? 추세 뚫은 게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뭐 말씀을 아, 해주셨는데 신호 네, 보낸 이제 거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볼게요. 그렇죠. 그 추세. 네. 골드 한번 봐보겠습니다. 추세를 뚫는 거는 뚫는다고 얘네들이 보여줍니다. 그걸 전문가들이 캐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뚫지 못하고 보합을 띄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네.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그 안전한 자리까지만 보자. 그리고 그걸 더 보려면 수익 구간에 익절을 잡고
한 30분에서 3시간 정도 둬버리자. 밀려도 수익이니까. 뭐 그런 거죠.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요, 뭐 시간대를 보면 되겠죠. 오전에 드렸으니까. 네. 지금 네, 골드는 그렇다면-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한 뭐, 이 근방 어디선가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목표를 이 구간이나 이 구간 설정을 뭐 정확하게 뭐 자리값을 드렸을 거예요. 숫자를 적어서. 그래서 걔네들 다 맞으면 물량들이 빠지죠. 이걸 전문가가 미리 6시간, 10시간 전에 분석한다는 거는 큰 세력들이 같은 유사한 그림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빠지는 걸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 간 애들은 추격을 하거나 더 하지 않아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저항이 있으면 물량이 빠진다. 제가 이걸 매수를 잡아서 더 가고 싶더라도 여기서 3분의 2 정도는 정리를 하죠. 그 정리하는 것 때문에 매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매도 물량을 소진하고 그렇죠. 오. 거기서 다시 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본청이나 더 밀리더라도 난 수익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끌고 가는 거는 리스크가 생기고 부담이 되죠. 다른 트레이더들이나 다른 세력들도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밀렸을 때 매수를 쳐주는 사람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또 다시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걸 보고 시장이. 네. 그래서 골드도 수익 청산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92에 매수로 네. 진입을 했고 지금 1부에서 1297달러가 넘었어요. 지금도 다시 올라오면서 7.3까지 네, 올라왔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우선은 이거 그림이 이래서 얘네들 반등을 노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김밥값 나옵니다. 뭐 네. 가족들끼리 가서 식사할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아까 얘네들 보합이기 때문에 위에서 누른다 그랬죠. 네. 또 이런 구간들도 또 나오죠, 용돈벌이가. 뭐 진입해서 아직 입절을 못했더라도 약수익 구간이 있을 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뚫은다 그랬죠. 네. 예, 뚫으려는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양봉이 위로 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걸 또 뚫어서 지지를 하고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굉장히. 네네. 이 구간은 뭡니까? 시도 자체를 못하죠. 이걸 뚫을 생각이 없다면. 하지만 대다수의 트레이더나 큰 손들은 이걸 뚫을 수 있다고 가정을 두고 보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은 이때부터 매수로 발현이 됐고 이걸 지키고 이것까지 갈 수 있다고 얘네들은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영역을 매도로 세게 더 올려면 고점 영역을 한번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네네. 이거의 가장 중요한 그림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방 지하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라인이죠.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 번씩 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또 어디선가 이 구간에서 상방 제약에서 저희가 매수 쫓아가기 무섭다 해서 이렇게 긋고 막 매도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물린 적도 있었고요. 네네. 하지만 그게 이제 큰 수익으로 순식간에 한 100틱 정도를 순간에 줬었거든요. 그래서 또 수익으로 나오고 하지만 결론은 뭐다?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아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지지하고 계속 싸우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고점을 높이면서 싸울 거냐 말 거냐예요. 고점을 높이면서 싸울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뭘 보냐? 일봉상에서 저가 지지 라인들이 뭐 이렇게 되니까 똑같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반적인 보합에서 그런 싸움을 한다는 거죠. 뭡니까? 볼린저 밴드도 수렴에 들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3일 수렴에 든 다음에 이번 주 이슈로 인해서 한번 스퍼트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고가 테스트 이후에 눌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 그래야지 눌림도 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구간들 다시 되돌리려는 이 구간을 지지하는 걸 한번 봐야지 이 친구들도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놀더라도 고가 테스트 이후에는 한번 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유로도 그렇고 골드도 괜찮았고 뭐 크루드 오일은 오늘 분명히 제가 리딩할 때도 말씀을 다 드린 게 48.90하고 48.30은 둘 다 친다. 그래서 9030. 제가 방송하기 전에 뭐
오늘 11시 좀 넘어서 오전에 마무리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 위아래 이유까지 다친다. 쳤네요. 이유까지 쳤네요, 지금. 네네. 예. 제가 그래서 20대인지 30대인지 잘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리가 두 자리 있었는데 걔 오차가 한 10개 정도 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리딩도 그렇게 했어요. 48.90. 그러니까 이미 90에서 7시에 제가 얘네들 매도를 눌러서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90 또 온다. 90도 치고 48.30도 또 친다. 중간에서 모르겠으면 매수 매도 그냥 분할로 잡아놓은 오늘 다 수익 주는 애들이다. 왜? 보합장에 바운더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핵심 그림이 끝난 거예요. 제가 신세계에서 거기 오늘 9월물 만기이기 때문에 10월물 건드릴 수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해서 장문으로 쭉 적었을 거예요. 핵심은 48.90부터 48.30이다. 그리고 미장 새벽까지는 여기서 오버슈팅 자리를 위아래로 좀 더 열고 반대 매매를 치면 된다. 그럼 지금 미장 시작되면서부터 그림이 끝났죠. 위에 아래 찍는 애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분석을 해놓고 그걸 잘못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까지 하는 거죠. 잘못됐을 때 대응을 못하겠다 그러면 못할 수 있으니까 손절을 잡아라.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이러한 선제 네. 마스터의 실시간 이제 리딩 포인트를 신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다운로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까요? 네네. 이거를 놓치면 더 후회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그림 좋은 뭐-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그림 보시자면 네. 크루도일 같은 경우는 뭐 48.38, 40 자리들 지지하고 60까지 가는 걸 스캐핑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그림이나 거기에서 이제 가능성. 그러면 이걸 작게 먹기 위해서 잘못됐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10개 먹으려다가 50개가 밀렸다가 뭐 10개 줄 수도 있는 거. 그러면 그걸 버릴 거냐 말 거냐 분할 대응할 거냐. 이제 대응 영역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미리 가격을 잡는 것도 있고 이 그렇죠. 상황에 그게- 따라 대응하는 그렇죠. 영역. 네. 그게 잘못됐을 때 내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건지 안 네. 할 건지가 그렇죠. 배팅을 결정하는. 그럼 그 말씀하시니까 마음대로. 이 네. 해외 선물의 신 시즌도 대회 때 네. 대응이 기가 막혔거든요. 아, 맞아. 그때도 크루도일로 이렇게 그래서-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선제 트레이더의 닉네임답게 먼저 좀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들어갔다가 맞아요. 이제 뭔가 좀 그 대응을 또 잘 빠져나와서 네. 그 손익 관리를 또 하셨던 부분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기억나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잘 언급을 안 하는 게 그때는 사실은 제가 개인 트레이더로 사는 게 더 좋아서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제 네. 성향대로 매매를 안 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리딩하는 매매 스타일과 본인의 그렇죠. 이제 트레이딩 매매 스타일이 좀 다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리딩할 때는 단 하루도 손실을 준 적이 없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도 단 하루도 손실을 준 적이 없죠. 할 때는. 네. 역시 리딩과 지금 실전 매매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그냥 해주셨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감당 못할 사람들이 듣고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루도일에 대해서 중요 매매 포인트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98달러가 넘었습니다. 오늘 이 골드와 크루도일 상품군 쪽에서 좋은 뷰를 나가서 또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좋은 해외 선물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유튜브와 지금 문자로도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인가요? 네네. 이제 소통의 시간. 네, 유튜브 실시간 채팅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워낙 저희가 일부에서 이슈를 점검을 하느라고 유튜브를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선재 마스터님의 등장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언제나 싱글벙글 하시는 게 좀 이 포인트이시잖아요, 선재 마스터님. 네. 네, 즐거워 보이신다는. 이런 분 화내면 무섭습니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네. 네, 해설위원님. 그냥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저는. 네네. 아주, 흥미진진하게 저희 이슈들을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만 이제 3대1로 많이 갈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2부에서 꼭 변동성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때 그 결승전 때의 마스터님의 대응이 대단했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위험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네요. 워낙 앞서서 1부에서 저희가 또 위험 관리라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같이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잘못된 거나 제 디스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잘난 체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본인 계좌들 늘어나고 뭐하고는 본인이 알고, 그 다음에 같이 이걸 공유하자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내가 실수한 부분을 그렇죠. 얘기하시면서 경각심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계속 실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해야지 이걸 직접 경험하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 네. 사실은 제가 8일부터 휴가를 갔는데 8일부터 오늘 또 그 이야기 했어요. 그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계속 이걸 그 48부로 한번 지지가 되고 9월물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먹고 그 다음에 아마 신세계에서는 제가 그 전에 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한번 드렸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휴가 가기 전에는 네. 신세계에는 사인을 못 드렸고 우선 갔다 와서 드리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한 자리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8불 지지력에 한번 배팅, 그 다음에 48.50 지지력 배팅. 그리고 이제 갈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배팅을 해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한번 눌림이 있었죠. 네네. 그 이제 이슈도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많은 보합 구간에서 이제 한 번에 물량이 빠진 거죠. 물론 추세 지지라인이 있지만.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딩 주는 거하고 제가 개인 매매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를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잡고 있는데 이런 네. 위험성이 있는데 뭐 이러면 제가 다시 찾아오죠. 하지만 이거는 하실 분들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제외하고는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공감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우선은 이게 있죠. 우리가 45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50불. 그 다음에 49불에서 많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디는 이렇게 봅니다. 49불 중심으로 47불에서 52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인지 45불에서 50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헷갈린다는 거는 시황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연말에는 어차피 공급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아직 터지지 않는 잠재돼 있는 호재 이슈들이 있는 거죠. 네. 그 기대치 때문에 매수를 잡고 싶은데 계속 고점에서 크게 눌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격적으로 배팅을 못 하는 거죠. 한두 번 먹고 거기서 계속 갖고 있으면 손실 구간으로 왔다가 약수익 구간이나 약간 밀린 구간에서 계속 멈춰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몇 핍 정도 밀리고 단가를 어디다 맞출 수 있는가. 뭐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슈가 없어요. 네. 이번 주가 이슈가 없는데 지수가 수요일 날 터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한 걸 말씀드리자면 네. 지표가 원유 재고가 적게 나왔는데 추세를 지금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돌파를 못 했어요. 그다음 밀려요. 네. 근데 버텨요. 왜? 감산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호재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에 월요일부터 계속 대응을 하는데 고점 영역에 붙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또 이번 시황 때도 원유 재고 발표 때 또 넘어가길 바래요. 2주 연속 좋게 나왔는데 안착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고점에서 잡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하죠. 고점이어서 그쵸. 밀려버릴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때는 또 이런 걸 보는 거죠. 만약에 원유 재고가 적게 나와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고점을 치다가 밀렸어요. 그리고 저가를 형성하고 중심에 가 있어요. 중심이기 때문에 배팅하기가 무서워. 그러면 그 원유 재고 발표한 날부터 저가의 평균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럼 평균 가격 밑에서부터 분할로 진입을 하면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단가가 중심가격에 맞아집니다. 제 리딩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표 전에 저희가 매수해서 논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해외 선물을 신할 때도 그렇고 저번에 뭐 이야기할 때도 뭐 중심 자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오차가 5개 내외로 무조건 찍어주던지 아니면 보통 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싸우지 않을 가격. 그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제 보실 때 분석을 하실 때, 어떤 펀더멘탈 요인과 차트의 기술적 요인 중에 비중을 어떻게 두시고 판단하시는지? 기술적인 분석을 더 비중을 둡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크게 되면 그거는 시황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크면 그렇죠. 그게 시황이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크게 하게 되면 그거는 기본적인 분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어렵네요. 네. 자, 저도 예를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종목들이 지금 채널입니다. 그리고 채널이 많이 발생되고 추세 지지 라인들을 갖고 놀아요. 그리고 이게 매수 매도냐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수를 몇 시에 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시점, 시간, 그렇죠. 시간을. 네. 얘가 50핍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늦게 간다 아니면 빨리 가서 치고 매도까지 내려온다. 그게 오늘 위아래를 다 먹을 수 있는 건지 원웨이만 봐야 되는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가격을 가는 거 이상으로 언제 도착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걸 시장이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가능성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대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배팅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력이 시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수의 의견으로 시장이 움직여요. 흔히 말하는 메이저. 그렇죠. 예. 메이저로 의해서 세력들이, 움직여요. 네. 제가 100만 원 갖고 있고 두 분이서 네. 200만 원씩 갖고 있으면 두 분이서 합쳐지면 그게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럼요. 밀수가 있죠. 그렇죠. 계약수와. 그다음에 네. 2대 3이면 네. 채널이나 보합권으로 놀겠죠. 네. 뭐 300, 200으로 싸우게 되면 다른 관점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는 거는 그래서 추세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그 추세는 추세선 안이나 아니면 어떤 원칙선 안에서 논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100픽 간다 그래서 내가 메이저가 1000억을 굴리던 메이저가 1조, 2조를 굴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1조, 거기서 풍수 때 100핍을 먹기 위해서 100억을 굴렸는데 이번엔 300핍 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머지 200핍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제가 익절을 하고 다시 그 누적 수익으로 좋은 자리에서 급등을 다시 만들고 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려운데 리딩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죠. 저희가 그 판단으로 오늘 또 뭐 전 종목도 다 빼먹었잖아요. 근데 그 위아래 치는 애들을 가정을 두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움직인다 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잘못됐을 때는 마디가 바뀌었을 때는 뭐 단가를 어디다 맞춘다. 네.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유지해지네요. 아 이게 좀 목소리 톤이 조금 좀 차분하세요. 차분하셔서 그런데 아니, 네. 일단 위험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선재 마스터님 오래 지켜본 바, 이렇게 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딱 있어서. 떨어지기보다는 맞아요. 네네네. 정리를 하자면 그 네.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중심 가격을 한번 체크한다. 중심 가격. 네. 예. 그 다음에 중심에서 멀어졌을 때 이격에 대한 걸 단가를 맞춰서 내 자리까지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되돌림을. 그렇죠. 이걸 버리고 분할하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버리고 분할한다는 건 반대로 간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게 애매한다면 물량을 줄이고 아쉬움에 가지고 있고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자리, 중심 자리를 네. 계속 찾아내는 그러면 이제 물량이라고 맞아요. 하면 이제 단계자기보다는 이제 다계자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몇 계약 정도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게 또 초보자와 맞아요. 뭐 중급자의 경우로 나눠서 이게 이제 계약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원래 원칙은 제가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한 계약 원칙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한 계약 원칙으로 드리는데 근데 이제 계약수의 조건들을 그냥 조건 없이 물어보신다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계약의 분할 청산, 그다음에 두 계약에 두 계약 추가 진입이 있으면 좋겠지만 원래는 두 계약이면 네 계약이
나머지로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절반 반등을 안 하더라도 네. 추세가 휩소의 반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때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장 이상적인 최소 계약수는 한 4계약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들어갈 때 2계약으로 들어가서 2계약하고 대응을 하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계약 더 들어갈 수 있는 물량. 네. 그래서 그게 4계약 정도 쓸 수 있는 물량, 그렇죠. 증거금을 4계약 가지고. 정도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그런데 네. 실제로는 4계약을 갖고 있을 때 1계약으로 하는 게 좋죠. 1계약으로 해서 밀린 애들을 3계약을 분할을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보통 작은 되돌림은 25%입니다. 뭐 26. 황금 비율로 하면 26.8% 이렇게 되는데 보통 4분의 1 정도고요. 그다음에 보합권에서 50% 되돌리고요. 그다음에 많이 되돌릴 때는 이제 다 섭렵을 하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론상으로 3배수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럼 추세를 반대로 탔더라도 그 반발 매수세의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다 있기 때문에 4개가 갖고 계시다면 한 한 계약. 계약 시작을 하길 추천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만 물어봤는데 이 리스크 관리로 인해서 전체 계약과 이 매매에 대해서 함께 이어지는 이 전체 흐름을 또 살펴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로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추세의 경우 목표가 설정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하시다고 하는데 이분은 좀 거래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일단 긴 추세의 경우에 추세 매매. 네네 추세 매매의 경우에 목표가 설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먼저 네. 표명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혼자 매매할 때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1, 2초 만에 분석을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리딩을 할 때는 보통 5분, 10분 이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또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유기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원칙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항상 정확한 목표가를 찝어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스토리텔링 하듯이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힌트를 얻으시자면 미국 애들이 밀었는데 이게 차익 매물일까? 매도로 내일 밀기 위해서 이걸 막아서 밀었던 걸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간대별로 그 메인 그렇죠. 장이 섹션별로.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섹션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걸 대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리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팅하는 거 리스크가 적겠죠. 그리고 얘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자리는 좋은데 좀 불안하죠. 시나리오적 확인합시다. 대응. 그렇죠. 시나리오적 대응이죠.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목표가를 개인들이 설정하자면 가격지표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격지표라는 거는 중심값,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격에 대한 거, 그래서 물량 꼬리나 몸통에 대한 걸 계산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얼추 맞습니다. 물론 그게 30분 분봉을 볼 거냐, 뭐 5분 봉자를 볼 거냐, 그 다음에 일봉을 볼 거냐, 그거는 어느 정도 길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시황이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인 거냐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시황 자체가 장기적이지 않을 때는 5분, 30분 봉 이하짜리 상단부까지를 매수 목표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뭐 볼린저 밴드 중심선 같은 거 저는 뭐 15일 이평을 많이 보는데 15일 보통 중심선에서 그냥 튕깁니다. 예. 그 기준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가 같이 벌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지지력을 계속 받치고 안 움직이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거기서 잠깐 쉬는 거죠. 거기까지 갔다가 다 왔다 싶으면 되돌리는 거고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축척을 하자. 매도세가 있는데 매도세들이 다 소진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버티자. 이걸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고 그걸 분석하는 걸 보조지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분들이 다이버전스 보는 거,
그다음에 RSI 50 기준 위에서 네, 노는 네. 매수, 네, 많이 보시죠. MACD 0 기준으로 매수 매도 보는 거,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과매도 과매수 전적점 전고점 깨는 거, 그거에 대한 기준만 보셔도 거기에 거의 90% 이상의 답이 있긴 해요.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리딩을 하면서 약속인가요? 제가 네. 설명 못하는 네. 자리나 네. 일반적으로 교육시키지 않는 그림에서 배팅 하는 건 안 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휩소나 리스크가 좀 더 발생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강연에 했던 걸로만 저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나 시청자분들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만 특별한 기법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가격 지표로 분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너무 말이 많죠. 아니요, 지금 마스터님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네, 유튜브의 시청자분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고, 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인만 아는 건 없어요. 남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죠. 예를 네. 들어서 뭐 가격 지표나 보조 지표는 분봉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봉해서 보시는 게 좋고 네. 틱을 참고하시려면 겹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180분 분봉이기 때문에 좀 줄일게요. 네. 30분 분봉으로.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래요. 내려오면 매수 잡아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뭐 간다는 애들이죠. 그러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수를 잡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가로저항점을 많이들 보시겠죠.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강한 추세예요. 양쪽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엉덩이 밑에 아랫부분이 양쪽으로 벌어지다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양봉봉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가 되든지. 네네. 그래서 기억나요. 좁아들었다 양쪽으로 벌어지고 따라가면 음봉 양봉이 엇갈리는 구조죠. 중심선이 따라오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계속 보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급등을 하면 다 되돌리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이슈들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도 이걸 제약을 두고 매도를 누군가가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나가고 보면 뭐 아닌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오면 매도 한번 쳐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냥 쉽게 단순히 그쵸.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네.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네. 근데 얘네들 뭘 보여주냐면 1시간 반 동안 지니까 근처를 계속 줘요. 한마디로 얘를 보고 얘를 제약으로 두고 여기서 진입이 들어갔는데 1시간 반 동안 큰 수익 안 주고 계속 본청 자리를 온다는 거죠.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걸 뚫어버리니까 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어떻게 되겠지. 이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작은 손실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까 김옥균 해설위원님도 같은 의견으로 또 작은 손절에 대한 그런 그렇죠. 태도를 말씀해 주셨죠. 그때 네. 이제 이걸 봤을 때 내가 좀 밀리더라도 나는 그게 싫으니까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 전문가나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특히 넘어간 다음에 음봉 지지가 되죠. 이 추세를. 네네. 그냥 이거 이렇게 이쪽만 보고 이렇게 쭉 긋다 보면 지금 이게 저항이었는데 이게 넘어가잖아요. 이때 이게 지지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대부분 알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지고 가운데 이제 있다는 크루드 오일이 48을 좀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네. 크루드 오일이 볼까요?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추세 목표가 설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서 크루드 오일이 48달러 초반까지 밀리는 상황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네. 이후 바로 48달러를 괜찮습니다. 깨네요. 매도 쫓아갈 그림 아닙니다. 오. 신세계 지금 받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미장은 47.90, 7090 거기서 반대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 중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기 분할이나 무서우면 그냥 놔두시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자리가 48.20,
그 다음에 48.90이고, 그 다음에 위에 30핍, 그 다음에 아래 47부 후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 매도로 쫓아가는 애들 아닙니다. 네. 오버슈팅 자리예요. 네, 크루드 오일이 그 전날의 그 상승세를 거의 반절 가격까지 반납을 하는 지금 가격대죠. 네네. 마이너스 1.50% 빠진 가격대입니다. 쉽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쉽게 내려오진 그렇죠. 않았고 이게 뭐 30분분 네. 기준으로도 계속 네. 공방을 주면서 지금 48 이하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인 그거 드린 거 네. 잘 읽어보시면 네. 이게 유럽장의 핵심 보합이고 그 다음에 위쪽 구간 휩소와 아래쪽 구간 휩소가 있어서 미장에서는 여기서 반대 매매 여기서 반대 매매 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걔가 밀렸으면 얘네들은 이 지지력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 이 구간에서 한 이런 구간들 한번 매수 배팅에 한번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밀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구간까지 올 수 있다고 미리 오전부터 분석을 해놨어요. 그게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끌고 아래까지 못 가는 거죠. 그게 휩소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추세에서 만약에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가장 강한 매물대가 이 구간이죠. 어디요? 아, 네네네. 네네. 뭐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구간 안으로 얘네들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의 싸움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네들 꼭지점에서 싸웠던 애들이 있고 얘들 중심으로 위아래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림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매수를 계속 이슈로 매수로 우위로 보고 싶으니까 이 구간 위에서 계속 매수 배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이 구간, 이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고 싶어서 48불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밀려요. 얘네들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가를 어디다 맞추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단가를요? 네. 지금 선이.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네. 이게 50불대 위로 갈 수 있냐 못 가냐의 싸움이죠. 우선은 큰 그림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지표 때든 아니면 언제든 이 위에를 한번 뚫어보기를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일봉 한번 그냥 봐볼까요? 투자 심리가요? 네네. 그렇죠. 투자 네. 심리가. 네네. 왜냐면 지금 이걸 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또 매도로 쫓아가다 많이 죽었을 거거든요. 이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림이.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중심으로 놓은 애들이에요. 제가 특강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선이 있을 때 네. 맞고 밀린 애들과 그 다음에 뚫는 다음에 지대에서 가려는 애들. 얘가 추세가 나냐 안 나냐는 처음에 뚫어서 눌려서 가는 애들이 고점을 못 높이면 얘네들은 보합이다. 그게 다시 고점을 높일 때는 추세다. 얘가 지지되고 아래를 버리면 되는 거다. 이제 무조건 가는 거다. 하지만 얘는 뭐예요? 고점을 그 다음부터 못 높이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놓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시장이. 네. 결정을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저가에서 얘네들 저항에서 한번 매도는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저가에서 계속 쫓아가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얘네들 매수를 받았다 하는 애들은 저가나 이 안에서 다시 추세를 넘어가지 못한 친구들을 가정을 두고 단가를 맞추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질문 같은 경우 네. 지지가 되는 자리 아래다 단가를 맞추면 됩니다. 지지가 되는 아래에다가 단가를 그렇죠. 맞춰라. 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는 거는 저항을 뚫고 리테스팅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그림들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죠. 아니, 선재 마스터가 질문 하나에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여러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가 네네. 여기서는 분할을 잘 안 들어가요.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왜? 아니, 물량이 적은 사람들은. 똑같이 물렸다 그러면 제가 물량이 네. 몇 개냐고 물어봐요. 네. 왜? 얘가 그냥 만약에
이 자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안 치고 내려간다. 얘가 더 내려간다. 그러면 단가를 아래다 맞추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여기 아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늦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미장에서 밀린 애들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밀렸다가 오늘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분할이 들어가 버리면 단가가 계속 위쪽에 맞추게 되죠. 4계약 이상이 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만큼 단가를 만약에 이게 오늘 얘가 지지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단가가 2개밖에 없어. 이거 들어가서 밀리면 나는 아웃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분할이 안 들어가고요. 나 이거 들어가도 한 5개 더 남아있어. 그럼 여기서 반등할 때 본청 근처에서 물량을 줄이고 나머지 걸로 홀딩하면 되죠. 오늘 얘네들 지키면 분석에 따라서 계약수가 초기에 들어가는 걸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계약수 역시 중요하네요. 얘네들을 네. 지키면 알아서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요. 네. 47불까지 못 깨고 반등을 하면 다시 50불 때 확인하는 노력을 이번 주 내에 계속 할 수 있다고 믿고 배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 지지력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다 단가를 맞추는 게임을 한다. 지금 유튜브로 질문 주신 분 정말 상세하게, 네, 질문 답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시는 그런 참고용으로 또 많이 전략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갔어요. 지금 이제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이 질문은 좀, 네. 최근에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은 용어가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다고 네 해주셨어요. 다이버전스는 또 저만의 기법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네. 좀 잘하시는 분들 힌트 얻고자 말씀드리자면 다이버전스와 역다이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 다이버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다이버와 히든 다이버가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여쭤보신 건 네. 다이버전스가 뭐냐? 네. 용어적인 다이버전스는 네네. 그냥 다이버전스 기법 네. 이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우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 열린 네.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차트가 고가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네, 상승을 하고 있는 네, 상황. 고가를 높이고 있는데 지수는 그에 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보조지표. 네, 보조지표가 시그널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계속 누군가가 올려치고 있는데 치면서 계속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정산하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봉 길이에 비해서 꼬리가 길어지거나 양봉운봉이 엇갈리기 때문에 완전한 보조지표가 상승 추세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감을 느껴요, 시장에서. 그래서 물량을 한번 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멈춰서 고가를 높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 이용할 때, 어떤 이제 가격의, 그 캔들의 움직임과 보조지표 움직임이 방향성이 반대로 갔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매매는 보조지표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캔들로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캔들의 이 반전이 다가왔다. 이제는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거로 좀 그렇죠. 이용하는 그게 거죠. 이론적인 이론이죠. 예, 이론적으로, 그걸 이제 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뭔가 근데 이제 여기 생긴다.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 그렇죠.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네. 다이버전스를 깰 수 있는 거는 수급밖에 없습니다. 수급. 급변동. 그래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다이버전스를 쉽게 극복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뜰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배팅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봉봉이 계속 깔릴 때 방향성을 네. 뚜렷하게 잡지 그게 못하고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꼬리하고 몸통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조지표가 보여주는 거고요. 네.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 흐름 나올 때 그에 맞춰서 또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제 마스터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까지 실시간 리딩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김호균 해설위원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월요일 날에 또 오시잖아요, 항상. 네. 네. 오랜만에 합류하셨는데 어떠세요? 좋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월요일은 좀 시장이 많이 안 움직여서, 네. 저는 이제 시장 많이 움직일 때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게 얘기할 게 많잖아요. 좀 흥분도 되고. 아, 그럼요. 예, 또 네. 시청자분들도 재미있게 또, 좀 많이 안 움직인 상황에서 오늘 또 그래도 선재 마스터님의 좋은 얘기 들으면서 저도 공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자 함께 했는데 선재 마스터님도 휴가 다녀오셔서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늘 그래도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금에 대한 부분을 신호 해외 선물 전략을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은 시그널 주셨죠. 네, 이 좋은 시그널 많이들 또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2시간? 네, 그렇네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빨리 가고. 네. 우선 항상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이 있는데, 항상 그 시황, 상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표가 있는 수요일 이후, 그 다음에 각각의 섹션, 그 다음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면 어떤 기법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게 되고요.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진 걸 10번 중에서 한 7, 8번 보게 되면 굉장히 게임처럼 즐거운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다들 모두에서 그렇게 리스크가 큰 시장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이 안 즐거워 보이세요? 아니, 빛이 너무 강해요. 이게 메인 자리인가 봐요. 이게 너무 강해서 빛이. 아니, 오랜만에 스튜디오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이 조명이 좀 낯설게 느껴지셨나봐요. 그 안에도 괌에서 너무 떼한편을 받았는데 네. 아직도 괌에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똑같은 자외선이긴 해요. 네. 네. 원래 제가 네. 북한 미사일이 오면 영해 밖으로 보내려고 거기서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바로 귀국했습니다. 마스터님.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마스터님이 조근조근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선재 마스터님만 나오면은 공부하고 배우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도 선재 마스터님 응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신세계 다운로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선재 마스터와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